네, 연애정보사관학교 연애가 하이스쿨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왜? 전혀 음가 없이 그냥 음가 없고. 우리 원래 2부 때도 하이 합쳐졌어요? 뭐 이런 거 네. 했지. 진짜 하면- 너무 집중 안 하는 거 아니야? 드론에 너무 집중해서 그런가? 몸이 안 좋으신 거죠. 네, 연애가 정보사관학교 연애가 하이스쿨. 아 미안해요. 네,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먹잇감이 없으니까 나 너무 배고파. 2교시 시작됐습니다. 네네. 네. 이번 주는 이제 인물 탐구 시간인데요. 네네네네. 누구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되나요? 저희 장사예능의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장사예능의 꽃. 1교시에서. 사실 장사예능 이전에 요리예능에 그쵸, 요리예능도. 장사예능이면 임상도지, 임상도. 김상도인가요? 거상 임상도라고 있었잖아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상 몰라요? 그 드라마 예전에 거상 아, 임상도라고. 저기 힘들면 좀 세수 한번 하고 오시죠. 근데 저는 거상 김만덕은 들어봤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뭐. 김만덕이다. 네. 네, 그 제주에 있는 되게 유명한 네. 거상. 네, 맞아요. 여성 거상. 네, 맞아요. 네. 그 이미연 씨가 연기했던. 아니 힘드시면 집에 가셔도 돼요. 아니에요. 청취하겠습니다. 계속, 네. 계속 이렇게 방청할게요. 리액션 해주시고 네. 하는 게 좋죠, 뭐. 네네네. 사실 장사예능 이전에 요리 예능에 좀 붐을 이끌었던 그렇죠. 네, 백종원 씨가 오늘 인물 백 탐구의 대표님. 주인공입니다. 네, 백 대표님. 네. 지난주에 저 골목 식당 네. 봤어요. 뭐 하나 준비된 게 없어. 왜. 아니, 네. 버퍼링이 걸리네. 준비는 해왔는데 네. 약간 로딩이 느린 거죠. 로딩이 느리고 뭔가 삐꾸가 나요. 네. 삐꾸 뭐야? 오류가 난다. 죄송해요. 오류가 난다. 오늘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골목식당 보셨다는 얘기 하셔야죠, 빨리. 네, 빨리 해주세요. 네. 네. 네, 골목 식당을 봤어요. 네. 근데 약간 진짜 처음에 우연히 돌리다가 봤는데 네. 골목 식당이라는 저 타이틀의 제목은 왠지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내용이겠구나. 골목 상권을 살리자라는 취지로 만들었겠구나라는데 네. 거기 보니까 진행자가 백종원 씨여서 약간 프랜차이즈계의 큰 손이. 거물 네. 거상. 거상.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을 한다고 약간 아이러니네. 그래서 언매치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보게 됐어요. 네. 그거 뭐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프로그램? 재밌었습니다. 어떤 재미가 있던가요, 좀? 일단 그 전에 네. 백종원 씨의 행보에 대해서 약간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 원래부터. 네네네. 뭐 이제 좀 장사하시려고? 근데 동엽 씨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엽 씨 입장에서는 맞아요. 뭔가 백종원 씨가 크게 롤모델이 아닐까. 네네네. 왜냐면 요즘도 빵 자꾸 만들어낸다고 부산 왔다 갔다 하고 장사 좀 준비 걱정이 되는데. 요 네.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약간 좀 뒤쪽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럼 골목식당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골목 식당에 대해서는 일단 재미있게 보았다. 재미있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그 프로그램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방송된 이제 올해부터 방송되기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이 감독님이 사실은 이제 어제 또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네. 사실 제가 그 주간경향의 TV 칼럼을 쓰고 있는데 거기 제가 마침 요즘에 또 윤식당이라든지 강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좀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이제 이런 여행들이 좀 많이 있어서 골목식당까지 합해서 네. 그래서 좀 썼는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는지 이렇게 톡을 보내오셔가지고 잘 봤다고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한번 전화 연결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설득을 드렸는데 촬영 중이시고 약간 부담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모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골목식당의 프로그램은 이제 태영 씨 말씀대로 이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뭐 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 달 될지 2달 될지 모르겠지만 특정 골목을 하나 지정해서 네. 거기 있는 식당 중에서 뭔가 좀 바꿔보고 싶고 뭔가 좀 이제 백 대표의 뭔가 조언을 듣고 싶은 식당을 지정해서 일단 거기에 실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 백 진단을 대표님이 해서. 직접 이렇게 주방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런 이후에 문제점을 발견한 이후에 카운슬링을 한 다음에 뭔가 바꿔서 네. 이제 해서 한식당이 좀 잘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찾아와서 그 주변 식당까지도 약간 퍼지게 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좀 그 옛날에 그런 프로 있었죠. 일밤에 보면 맞아요. 약간, 저도 그거 네, 검색했었는데. 그 신장개업. 신장개업 맞아요. 그죠. 신동엽 씨가 신장개업. 그때 출연했던 지금. 그래서 신장개업 1호점, 2호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완전 했던 그런 느낌. 근데 거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분들을 개업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한다면 맞아요. 이 프로그램은 이미 있는
가게를 뭔가 도와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아니에요. 신장 기업도 똑같이 잘 안 됐던 망해가는 식당에 가서 그랬나요? 좀 잘 되는 식당의 비법을 전수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왜냐면 제가 확실히 하는 게 저희 학교 앞에 굉장히 맛없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신장 기업이 한번 왔다 가서 좋아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생존하고 오, 있습니다. 효과가 있긴 있네요. 지금까지 매스컴 생존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있긴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약간 노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때하고는 다른 점은 뭐냐면 좀 좋은 가게 가서 뭔가 그 사장님이 배운다는 느낌을 이제 백 대표님의 이제 조언으로 바꾼 거죠. 네네네. 백 대표님은 사실 이런 요리 예능이라든가 이런 창업 예능 같은 네. 데 좀 많이 집중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기 이제 MC들이 뭐 김성주 씨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구단에 이제 세정양 나와서 하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 또 Y2K에 징그러지는 마지막말로 네, 그 Y2K 멤버였던 네. 그죠? 고재근 씨. 오재근 씨하고 그다음에 남창희 씨가 또 네. 이제 같이 음악 이제 하셨던 분 맞죠? 옆에 계신. 아, 나 네. 지금 음악 하셨던 따라한 거 맞죠? 거예요. 그냥 상대모사. 못하는 어. 거예요. 아, 상대모사. 굉장히 흡사합니다. 미안해. 너무 똑같아요. 싱크로율 100%.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나가지고 직접 영업도 해보고 막 이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이대 원래 첫 해가 지금 이대 앞에 네. 골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예전에 신촌을 살았기 때문에 네. 제가 주로 이제 그 머리를 자를 때 제가 또 그때 미용실이 많죠. 겉멋이 네. 많이 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여대생들 많이 갔네. 거기 아까 많아요. 좀 뭔가 좀 여자분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괜히 그냥 집 앞에도 가서. 이용원이 집이 있었거든요. 어디신데요? 이용원 뭐야? 그때 당시에는 거기였어요. 그 신촌 오거리. 아. 근데 거기 보면 이용원들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일부러 안 갔어. 어. 너무 좀 동네 아저씨들이 하는 데는 싫더라고요. 어. 그래서 괜히 뭐 좀 상표지만 이가자, 이가자 헤어 서비스. 헤어 커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철. 그런 데가 약간 약간 이데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런 게 맞아요. 많아서 꼭 거기를 그러니까 머리 자르는데 막 4만 원씩 하는 이런 데를 한때 제가 좀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돌아다니던 그 골목골목에 있던 식당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약간 좀 화제가 되고 네. 이제 이대생들도 사실 안 가는 골목인데 뭔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확실히 좀 뭔가 그 재미 요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 대표님이 한 식당을 골랐어요. 거기가 약간 백반집인데 거기 사장님이 이제 주방에서 요리는 여자분이 하시고 아내분이 하시고 서빙을 남자분이 하시는데 여자분이 3대 천왕 애청자예요. 아, 정말요? 그래서 모든 레시피를 3대 천왕에서 보고 배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백 대표님이 살짝 와가지고 이제 막 잠입해서 원래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원래 주문해가지고 먹는 건데 워낙 손님도 없고 좁은 데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안 거예요. 오, 백종원 씨 아니냐고. 팬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먹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여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대 천왕 보고 배운 거니까 맛없으면 당신 자기 책임이야. 탓이야. 이러면서 막 만들더라고. 그래서 맛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혹평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뭔가 좀 현실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뭐 장사하는 입장에서 네. 본인의 주방이나 이런 걸 공개하기가 싫잖아요. 그쵸. 거기 어렵죠. 비법 같은 것도 막 좀 조언을 받고 이렇게 힘든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조언을 받아들였어. 받아들였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꾸 막 뭔가 고치라 그러고 막 여기 막 뭐 조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제가 지금 이태영이에요. 네가 왜 안 되는지를 밝혀줄게 하면서 그쵸. 저를 가지고 분석하고 네. 지적하고 하면은 그게 또 엄청 방송에 싫죠.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중간에 막 남자 사장님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시고 막 그러는데 그런 과정들이 약간 투닥투닥하는 게 있어요. 백종원 씨하고 이 사장님들끼리 그런 게 약간 재미 포인트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약간 좀 뭔가 백종원 씨가 이제 뭔가 조언하는 게 막상 또 이게 상권에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미를 주는 게 있어요. 오히려 전통적으로 계속 만들어 왔던 스타일이 또 학생들한테는 잘 맞고 그렇죠. 반전의 결과가 있어가지고 약간 재미를 주고 있는데 약간 좀 골목 식당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화제가 되는 부분이 현재는 좀 제가 있죠. 좀 관심 있게 봤다는 거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가 그 사이트에서 신문 기사를 보다가 백종원 씨가 최근에 그 프랜차이즈를 여러 개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요즘 영세 상황이라든지 골목 상권이 어려우니까 그 또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네. 이제 가맹주들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분담을 하고자 네. 로열티 부분도 10% 정도 낮추고 원가 제로 납품하는 것도 가격을
맞춰서 제공을 하는 것 네네. 때문에 제가 굉장히 훈훈했어요. 그래도 이분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은 사랑을 근데 뭐 받고 충분히 버셨겠죠. 사실. 그쵸, 그동안에. 그쵸. 예. 이런 운동을 이분이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네. 좀 갑질, 가맹점 이런 것만 보다가 그런 게 있죠. 이런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좋아요를 하나 꾹 눌러서 저의 마음을 댓글도 달지. 그 프랜차이즈에 찾아가서 사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좋아요를. 프랜차이즈도 왜냐면은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는 가격이 보통 저렴해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뭐 백다방이라든지 우리는 이런 얘기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가서 사 저도 많이 가요. 먹는데 집 앞에 있어서. 네. 실분 김치찌개. 그쵸. 맞아요. 이런 흔한 기사 하나가 또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전에 네. 2015년 그쪽 논현동 쪽에 영동시장 골목에 백종원 거리가 네, 됐죠? 백종원 아, 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백종원 그 거리가 됐죠. 시장이 이제 좀 붐업됐던 게 어. 백종원 씨 가게가 이제 그 들어서면서 네. 그쪽에 한 왕성했을 땐 15개 점포 맞아요, 정도가 아, 진짜요? 네. 네. 포차, 백종원 씨 뭐 다방, 네네 뭐 찌개, 닭발, 네, 네, 뭐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쌈밥. 네. 네. 거기 들어오면서 약간 좀 이제 관광객들도 몰려들고 네. 또 그 백종원 씨가 또 유명세를 타면서 백종원 거리로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면서 이제 거기가 약간 좀 붐이 됐어요. 이제 먹자 골목으로. 근데 그러면서 그 골목상권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영향이 미쳤지만 가장 이득을 보신 분은 건물주였죠. 아. 뭐야 그래서- 이 그쵸? 반전. 약간 이상해지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고 아, 올리게 된 거예요? 맞아요. 네, 올리면서부터 아. 점점 다른 영세한 골목 상권들이 그곳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그 돼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저 이제 맞아요. RC신점에 나섰는데. 여기 있어 보이네요. 그 임대료 때문에 밀려 나가는 현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백종원 씨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건물 그 프랜차이즈를 뺍니다. 자기 거를. 왜냐면 이렇게 백종원 거리에 대해서 유명해지고 했는데 정작 같이 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나갔는데 건물주들만 그러니까 이익을 건물주를 보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거는. 건물주를 설득하거나 제가 건물주가 되거나. 그쵸. 백종원 씨가 그 건물을 사거나. 건물주. 괜찮네. 네, 맞아요. 그래. 건물주 그 건물을 사서 네. 이렇게 같이 상생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자기 점포를 빼면서 지금은 많이 빠지고 빠졌어요 많이. 네, 한 네. 남은 점포가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 정도 많이 빠졌고 사람들도 그러면서 많이 줄고 거품이 빠져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백종원 씨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백종원 씨가 등장하게 된 거는 사실 네, 저도 그 얘기를 되게 하고 해성 있었어요. 같았어요, 그죠? 맞아요. 마이리틀 네, 텔레비전. 2015년. 그 전에 저는 힐링 캠프. 아, 힐링 힐링 네, 캠프. 이경규 씨. 그렇죠. 맞아요, 그때 맞아요.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소유진 씨랑 네, 결혼하면서 네. 좀 이렇게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분이 대체 누구시냐. 이게 약간 그렇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또 되게 화제가 됐는데 그분이 힐링 캠프에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소탈한 네. 화법과 그 당시에는 소유진의 남자였고. 맞아요. 근데 그쪽도 이게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분이긴 했어요. 아, 그 맞아요, 전부터 맞아요. 뭐 좀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방송 쪽으로 700억 신화에 뭐 방송 쪽으로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방송에서 섭외를 한 거죠. 맞아요. 그럼 이미 그런 성과가. 그때 처음 봤어요. 아무튼 저는. 음. 그때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요식업계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거보다 네. 여배우의 나이 남편. 차이, 맞아요. 700억의 자산 규모 뭐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이단 기자 얘기했지만 이제 이 힐링 캠프 이후로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요리인으로서의 네. 걸 보이는데 네네. 사실 좀 특이한 입지를 갖고 있어요. 이분이 사실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요리를 수리하는 분도 아니고 사실 이게 이 학력도 보면은 사회복지학과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도 본인을 요리사라든가 셰프로 소개하지 않고 그냥 요리 연구가라고 이제 소개하면서 요리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리텔에 나와서 거의 초반에는 몇 주를 그냥 연속으로 백주부 신드롬이었죠. 하드 캐리했죠 네, 그야말로.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요리나 요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갖고 있던 선입견이 네네. 그런 거죠. KBS에 예전에 했던 3분 요리 이런 것처럼 네. 요리 연구가 되게 단아한 분이 나와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2큰술, 3큰술 넣으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근데 애호박은 저는 되게 1.5cm 간격. 되게 속이 탔던 게 뭐냐면 꼭 그분들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좋잖아요. 네. 근데 꼭 보면 만들어 놓은 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조리를 하면 30분 후에 요게 나옵니다. 하면서 갖다 놓는데 그럼 이렇게 되게 이게 손이 많이 가는구나. 이렇게 이런 요리를 해 먹으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요리 맞아요. 프로는. 근데 백종원 씨 프로그램은 나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면 종이컵으로 재량을 하고요. 네, 그렇죠. 큰 술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네. 종이컵 반 컵, 음. 뭐 한 컵 이렇게 하니까
누구나 나도 한번 만들어 먹을 수 맞아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드니까. 몇 번 해봤어요. 네, 그래 시대로. 이직쿡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리를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게 뭐 어려운 작업이나 고난도가 아니라 누구나 그냥 쉽게 할 수 있고 그래도 약간 레스토랑에 있는 맛처럼 이렇게 흉내를 낼 수 맞아요. 있는 기본은 네. 한다. 일단. 예,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게 좀 알려주신 것 때문에 많은 분들 입장에서 약간 요리 방송에 약간 개념 자체를 바꾼 그런 맞아요. 좀 공로가 있지 않나. 네네. 네. 이로 맞습니다. 인해서 사실은 이제 또 백종원 씨가 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뭐 되게 많이 집밥 백선생도 있었고요. 네. 또 그 3대 천왕, 3대 천왕도 있었고 또 한식 대첩도 시즌 계속 이어 나가시면서 심사위원으로 네, 활동을 심사위원으로. 하셨고 네. 그다음에 뭐 먹고 자고 크다 이거 뭐 보셨는지 아, 모르겠지만 그럼 무조건 밥이 주는 거잖아요. 네, 아이돌 네. 2명 데려가서 밥 해주는 무조건 먹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푸드트럭. 푸드트럭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골목 식당까지 음.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보면 좀 SBS 혹은 TVN과 좀 이렇게 연을 계속 네. 이어가면서 저는 요리 프로그램. SBS에서 네. 일수를 찍는다고 봅니다. 네. 아 표현 진짜 일수 표현 참 진짜 이렇게 고급지네. 착각 달라붙네요. 아, 괜찮을 때 방송사들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네. 정말 물을 한창 올랐을 때 있잖아요. 음. 어떤 누가 물이 올랐을 때 네네. 100회 계약, 200회 계약을 해서 음. 거금을 통장으로 쏴줍니다. 음.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일수를 찍는 거죠. 회당으로. 커피 짱짱짱, 쿠폰 찍듯이 짱짱짱 해가지고 갚아 나가는 그 거죠. 어쨌든 그 나중에 유명해지면 출연료가 더 오를 거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좋겠네요. 그죠. 그쵸. 팁도 선배하는 거니까. 이제 그 계약자 입장에서도 좋아요. 왜냐면은 한창 자기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더 올라갈 있으니까. 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0회 보장이라는 거는 우리 프리랜서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음. 아무튼 잠깐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이렇게 이직국의 대명사로 해서 뭐 집밥 백성사 같은 것도 집밥을 그냥 쉽게 만들어 먹을 수 맞아요. 있는 거, 그죠? 3대 천왕도 다니면서 좀 이렇게 좋은 그런 달인들의 식당들. 그런 그 네. 소개해가지고 좀 뭔가 요리 경연하는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저는 약간 백종원 씨의 약간 이렇게 결이 바뀐 게 좀 푸드트럭부터라고 생각해요. 네. 이때부터는 약간 장업 느낌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리를 지금까지 소개한 거에 떠나서 요리 소개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카운슬링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어려운 시대에 창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소재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도 뭐 요리를 알려주는 것도 주였지만 이 뭔가 도전하시는 분들, 네네네. 약간 이 보통 청년 사업가들이 많았죠. 네네. 그래서 푸드트럭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이 부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메뉴를 갖고 좀 이렇게 대중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푸드트럭으로 좀 거듭나느냐 이런 걸 되게 독설도 해가면서 네. 창업을 도와주는. 그 메뉴도 메뉴였지만 저는 네. 보면서 본인이 그 노하우 있잖아요. 그쵸. 창업의 노하우, 그쵸. 뭐 그 영업 동선이라든지 네, 네. 포장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되게 팁을 많이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약간 더 이제 푸드트럭에서 발전된 게 네네. 지금의 골목 식당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백종원 씨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같이 연출했던 분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요리를 통해서 뭐 이게 쉽게 먹을 수 있고 그 누구나 또 쉽게 그걸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상생을 많이 예,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파시는 분도 그렇고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때 한창 3대 천왕 때였나요? 그때 제가 기자간담회 때 갔었었는데 네. 이제 백종원 씨가 한창 물이 올랐을 때 좀 이걸 좀 고깝게 보는 시선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제 그 골목 상권을 오히려 막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저해하는 게 바로 이 더본코리아 이제 백종원 대표가 갖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는 했을지 아니, 모르겠는데 이장훈 근데 기자가 했을 거야. 약간 제가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이장훈 들어요. 기자가 했을 네, 거야. 맨날 그런 질문 제가 하니까요. 근데 굉장히 네. 제가 느꼈던 게 이분이 굉장히 말씀도 달변이시지만 생각 자체가 좀 뼛속 깊이 약간 골목 상권의 상생을 생각하신다라는 게 느껴진 게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격도 낮추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사실은 창업이 조금 힘든 분들이나 이런 좀 처음 도전하신 분들이 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네. 3대 천왕 그때 이제 골목 식당 뭐 알려지지 않는 골목에 있는 식당들 이렇게 뭐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래전부터 뭐 집밥 백선사 그때 같이 하셨을 텐데 그때부터 좀 골목 상권에 대한 좀 침체기가 와서 그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부채감은 아니고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감 네. 책임감을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본인의 프랜차이즈가 그 정도로 커지면 좀 사회 어떤 정도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나요? 사회적 그쵸. 기업으로서 책임을 좀 져야 된다는 그런 걸 가지고 계신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사과 입장에서 이런 마음 갖기가 좀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사람이 쉽지 있으면 않고. 더 벌려고 하는 게.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윤이 생기면 더 이거를 통해서 네. 본인의 주가를 통해서 더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같이 했던 연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절대 이렇게 회식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뭐 김준현 씨한테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김준현 씨가 이제 3대 천왕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준현 씨 말에 따르면 이 형은 절대 본인 가게 안 간다고. 어디 가도 회식도 해도 남의 가게 가서 하고 본인 가게 가서 뭘 해주지 않고 뭔가 해도 가서 팔아줘야 된다는 느낌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초대를 해도 왜 대표님 가게로 안 가요? 이러면은 우리 가게는 우리 아니라도 사람 많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가게 다녀줘야 된다고 하면서 막 자기가 좀 추천하고 싶은 가게들 가서 이제 미리 기다리고 있거나 하면서 이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골목 자꾸 제가 하는 골목 사용 설명서랑 아, 헷갈려서 이렇게 김현정 아나운서랑 같이 하는 거죠? 진짜 속셈이 끝났습니다. 야망년에 야망이 있습니다. 이제 야망년에 2018년에는 좀 야망 좀 키우려고. 네, 골목 식당을 보면서 네, 네. 약간 진짜 좀 느꼈던 게 별로 그 백종원 씨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 무리한 걸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랑 요리 경연을 하자고 배틀을 해서 네, 자기가 이기면 그럼 자기 말을 내 말 따르겠느냐. 따라와라. 네, 그래서 저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네. 뭐 본인이 남을 게 없잖아요. 이겨야 본전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만약에 지면은 그동안 망신이죠. 쌓아온 명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니까 근데 저렇게 모험을 하실 필요가 있나 하면서 본인도 내가 이걸 왜 하자고 해서 중간에 이제 굉장히 쫄려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쫄려. 오늘 굉장히 단어 선택 좋아요. 나 되게 좋아하는 동영 야망 느낌이 있어. 있어요. 야망 동영 씨 있어. 느낌이네. 약간 네. 제3자 느낌. 쫄려하는. 좀 그러면서 긴장하시는 뭐 이런 거죠. 그 정도까지 하면서 뭔가 감내하면서 요걸 한다는 자체가 좀 저 굉장히 재미 포인트였거든요. 사실 뭐 쫄려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런 백종원 씨의 캐릭터를 갖고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방송인이 없었을 뿐더러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나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우리가 보고 있는 먹방, 뭐 요리 예능이라고 하는 흐름을 이제 주도하셨기도 하지만 지금 또 이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사 예능이라고 네네.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강식당이나 유식당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이 네네. 저는 새해에는 좀 더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소규모로 뭔가 이 장사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사람의 몰입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오가고 사람의 마음을 뺏는 과정이잖아요.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이 고객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켜보고 그 판단을 기다린다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좀 긴장되고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예능적인 건 재미를 더해서 그러니까 뭐 강식당이나 유식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사실은 뭐 좀 자충우돌 그렇게 뭐 좀 좋은데 가서 좀 힐링하자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정작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 정말 그 손님이 만족할 건지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막 네네네. 모든 출연자들이 다 긴장하는 강호동 씨도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윤여정 쌤도 약간 막 계속 잘 먹고 있나 막 좋아하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좀 리얼에 가까운 그런 재미를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뭐 꽃을 팔 수도 있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뜨개질을 해서 팔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요리를 해서 파는 게 뭔가 이제 이 영업하는 분들의 정성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은 좀 추후에는 다양한 좀 소재를 넓혀서 직접 한번 이렇게 창업을 하고 팔아보는 과정을 다루는 예능들이 좀 올해 맞아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 저희가 예능에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요리 안 하는 방송사가 맞아, 없었잖아요. 요리 없었죠. 예능. 그렇죠, 없었죠. 그렇죠. 그 유행이 있었죠. 유행했었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트렌드를 주도한 게 백종원 씨긴 하지만 백종원 씨는 그 배틀 요리 프로그램에는 나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본인이 심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자신이 직접 배틀하는. 네, 뭐 본인이 냉장고로 조언하는 이런 팠겠죠. 프로그램 되게 많이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네네네. 본인이 뭐 이렇게 플레이어로 나와서 경연하거나 뭐 대결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약간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다른 게 저는 그 전에 그
뭐 했죠? 막 이런 걸로 되게 네, 말투가 친근하게 또, 예, 다가왔잖아요. 충청도 예산 출신, 충청남도 예산 분이시잖아요. 본인도 충남의 딸이라 또 굉장히 감사한 게 충북의 딸이죠. 충북의 딸이죠. 충청인이죠. 저는 충청인. 지연은 다 없어져요. 예. 근데 저희가 전라도 음식 맛있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 것처럼 네네. 충청도 음식 맛없다라는 약간 선입견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충청도 사람들 음식 못해. 충청도 가면 먹을 거 없어. 네. 약간 요런 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네. 불명예를 느꼈거든요. 근데 백종원 씨가 우리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좀 회복시켜주는 거에 대한 충청인의 감사함이 있습니다. 어. 왜 했죠? 근데 맛있잖아요. 충청도도 맛있는 거 있고. 음식 태영 씨는 요리 잘합니다. 잘 하시는데 좀 저평가 받는 거예요? 저평가 받았죠. 아 그래요? 예, 요리 잘해요? 충청도 여자들 요리 못해. 약간 요런 거를 손재주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네. 약간 어른들한테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불명예를 백종원 씨가 좀 그럼 깔끔하게 제일 잘하는 해주셨어요. 요리가 뭐예요? 충청인으로서. 충청도 요리 중에. 김치찌개. 아니 충청도 요리였어요 김치찌개가? 나 몰랐네. 네, 약간 좀 충청도식으로. 네. 라면도 잘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요. 기가 막히게 물을 맞추. 충청도 라면은 어떤 맛인가요? 충청도만 약간 좀 싱싱할 싱싱해요 라면이. 싱거울 것 같죠. 라면이 중국 싱싱하다. 사람들 좀 싱거우니까. 아. 네, 아무튼 그런 거에서 개인적인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사실은 뭐 이 백종원 씨 이제 저희가 좋은 얘기도 많이 했지만 관련해서 뭐 나온 얘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뭐 한창 또 인기 있으실 때 그 저희 이제 알쓸신재배도 나왔던 한교육 요리 네네네. 연구와. 그 뭐라고 할까 마칼레미스트라고 네네네네. 하시는데 그분이 설탕을 많이 쓰는 거 가지고 좀 비판을 하시고 그 요리로서 뭔가 좀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네. 백종원 씨는 그 나름대로 뭐 자기 요리가 뭔가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뭐 그걸 원하는 이유는 게 없다고 아니고. 본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요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요리로서 가치가 막 크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전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목 상권과의 공존 문제라든지 또 본인 스스로는 정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인지도를 올려서 이거를 약간 본인의 프랜차이즈에 좀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시선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점점 부식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백종원 씨가 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 이제 좀 통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약간 거장의 느낌을 받으면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늘 이런 부분이 좀 대중을 불편하게 하거나 한다면은 언제든지 방송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시고 네네. 그리고 항상 또 뭔가 새로운 방송을 할 때 본인이 뭐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맞아요. 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방송이 잘 된다고 해서 아무 프로그램에 나가거나 이런 또 이렇게 모습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뭐 예전보다 그렇게 신드롬은 좀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약간 창업이나 이런 분야의 예능, 그러니까 SBS와 같이 가는 여러 가지 지금 시리즈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본인의 색깔을 가지고 가신다라는 생각은 좀 아 근데 들었어요. 얘기하면서 좀 되게 부러운 게 좀 약간 가진 자의 여유가 좀 느껴져요 그분한테. 내 가게 안 가도 돼요. 뭐 사람들 많이 오니까 나를 원하자면 방송 안 나가도 돼. 딴 약간 저도 약간 있는 그런 자의 위치가 여유. 되고 싶다라는. 펀드가 야욕이 펀드가 또 잘 되면 예, 그러니까요. 펀드 뭐 굳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하이스쿨 뭐 녹음 자기끼리 해 그냥 나는 뭐 네. 안 가도 돼 아, 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빨리 왔으면 네. 좋겠네요.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렇게 동엽 씨 안 계시긴 하지만 네. 또 창업을 하신다고 또 바둥바둥 하고 계시니 아등바등 하신다니 좀 새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초조한 캐릭터인데 장사하면 더 초조한 그 캐릭터로 장사하면 그래도 한 한 초반 기간이 좀 있거든요. 네, 처음 맞아요. 시작할 때마다 유명해지는 그런 기간이 그걸 못 참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걸 좀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야 그죠? 되는데 네. 사실 진득하고 이런 좀 그런 면도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장사할 사실 또 때는. 이렇게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꿀잼이고요. 그렇죠. 팔랑귀 오빠가. 네, 좀 맞아요. 그거를 좀, 안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도 이제 이 감독님하고도 이제 접촉을 했었지만 나중에 한번 도와주신다고 하니 제가 설득을 잘 해서 네. 언젠가 저희가 뭐 골목 식당이 더 유명해지거나 네. 프로그램이 좀 약간 이슈가 되면 네네.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예,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 예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다음 주 예고가 다음 있어요. 주에는 이제 네. 또 반가운 얼굴이 저희가 초대석 네. 시간을 네, 가지고 반가운 있거든요. 얼굴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이분 보면 힌트를 좀 드릴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뭐요? 슈가맨, 슈가맨. 샵 슈가맨, 샵 무한도전. 아. 여기까지 무한도전. 너무 다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슈가맨과 하긴, 무한도전과 관련된 분이다. 네. 무한도전으로 소환된 보고 싶은 얼굴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아. 그러면 저는 이제는 배우. 네, 오, 이제는 배우? 여기서 약간 헷갈린데? 나 원래 헷갈리는 거 저는 잘하잖아. 힌트를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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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장으로. 국방위원장. 네. 아, 너무 다 줬는데. 감이 올까요? 김정은 네. 국방위원장과 관련 있는 이름이다. 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누굴까요? 뭐 탈북 아니 가수 탈북 이제는 배우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러면 배우 김정은 씨 나오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무한도전 네. 있었잖아요. 가수. 무한도전. 오늘은 김정은 씨 안 나오셨으니까. 그런가요? 과연 다음 주에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실지. 네. 어떤 분이 나와서 또 좀 웃음을 주실지. 네, 네, 네. 약간 저는 좀 이분이 야망이 좀 크신 분이라.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또 저희는 동엽 씨나 이태영 씨처럼 야망 있는 분들과 저는 실제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방송에서 편집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네. 나의 것을 한번 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지금 이제 인터뷰도 같이 하실 건데 네, 네. 이분이 인터뷰 하시면서 그 노메이크업으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사진 안 찍어요. 사진 찍는데 그냥 노메이크업을 노메이크업을 찍으신대요? 고집을 하신대요. 그리고서 이제 자연주의구나. 자연주의인 줄 알았는데 네. 포토샵 해주세요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가신다 그런 그러더라고요. 건 곤란하다고 전해주신대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바카스를 바카스예요? 죄송합니다. 하이스쿨. 이게 뭔 마원이야. 아니 집에 가라고. 이럴 거면 집에 가라고. 하이스쿨. 네. 네. 저희 하이스쿨이 편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네. 하고 있죠. 그분의 캐릭터를 네. 진짜 리얼하게 맛보시고 네, 저도 싶으시다면은 궁금하네요. 다음 주 놓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고를 해드렸고요. 일단 그러면 동엽 씨 안 계시니까 일단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저 이렇게 다음 주 저희 초대석도 누가 나오실지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하선배가 외치는 건가요? 네. 할까요? 제가 네. 하는 걸로. 외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투리도 비슷하니까. 네. 하여튼 다음 주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좀 찾아올 걸 약속드리고 동엽 씨와 함께 또 완전체로 네. 재밌는 초대석 한번 무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예가 정보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수업 끝! 띵동 띵동 어렵 띵동